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수공으로 취직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진 다 오픈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우리를 기다렸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지금 29의 합격생들이 개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안녕. 믿음이에요.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합격하셔서 올해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계약 한 개씩 꼭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인모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한 건 아니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교수님이 같은 과목에 두 분 계시는 이유. 책 저자분 것을 들으면 되는 건가요? 두 분 거를 들어보고 제가 선택하는 건가요? 같은 교재로 수업하시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 프린트물은 강의 진행되면서 업로드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은 기본서 처음에 구매하실 때 교수님이 두 분이서 하시는 게 아니고 한 분이서 기본서를 만드세요. 그 책의 저자분 교수님을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거는 책을 떠나서 교수님의 강의라든지 목소리 톤, 프린트물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유형들을 고려해서 들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책을 쓰셨다 하더라도 본인에 맞는 교수님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처음 공인중개사를 시작하실 때는 한 분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두 분 걸 들으시고 비교를 해서 나에게 맞는 교수님을 선택을 하셔서 듣는 게 좋죠. 같은 교재로 수업하는 것도 맞고요. 요약집은 교수님별로 나와요. 교수님별로 해서 한 과목당 10,000원씩 해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들었던 교수님 거를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지는데요. 민법 판례는 강근호 교수님만 강의를 했었어요. 18년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시고, 기출문제는 두 분 중 한 분만 강의를 하세요. 근데 자기가 안 들었던 그런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다른 유료 인강에서도 세 분에서 두 분 내지 교수님이 계세요. 그 과목에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있으셔서 본인에 맞는 교수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 시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수님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양한 유형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건데 여러 유형으로 풀어보고 연습을 할 수 있다면은 교수님 여러분 거를 이제 푸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문에서는 첨부 파일이 안 나오고 기본 강의서부터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만드셔서 강의 업로드 되면서 이렇게 클립 모양으로 1회 1강 라인에 첨부 파일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 질문. 동차하셨던 분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직장인 동차 준비 중입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직장인의 동차 준비하실 거면 장난 아닐 텐데. 존경스럽다. 저도 동차를 했지만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본격적으로 2차 공부는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물론 강의를 제외하고요. 강의 후 복습하거나 주말에 공부할 때 1차와 똑같이 생각하여 하면 될까요? 왜 벌써부터 마음이 조급해질까요? 지금은 1차를 하고 계시는데 2차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내용인데요. 저는 민법, 개론, 공법을 1월부터 같이 시작을 했어요. 민계공이라고 하거든요. 민계공은 법이 이렇게 방대하고 많이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시작을 했죠.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지 않아요. 저희는 법을 공부를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1월에는 민법, 개론, 공법 이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2차 과목 중에서도 공법이 최고로 어렵고
그리고 법 자체가 7가지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잖아요. 중개사법은 효자 과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문제도 많이 풀고 외울 건 다 외워놓으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말 효자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시세법하고 중개사법은 저 3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일주일에 과목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오잖아요. 월요일은 민법, 화요일은 학개론, 수요일은 공법, 목요일에는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격주로 이렇게 돌아가고 금요일은 중개사법,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요. 진도가 이렇게 늦게 빠지면은 토요일에 특강으로 해서 강의가 또 올라와요. 3월달부터는 6과목을 하는데 하루에 한 과목씩만 잡더라도 일주일 7일이잖아요. 민계공, 공시법, 중개사법, 세법 6과목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요일은 쉬시거나 아니면 부족한 과목을 하루에 복습을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면 그 다음에 예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공부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방법처럼 하시면 돼요. 지금의 나이 들어서 하시기에는 아이들도 봐야 되고 밥도 차려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성인이 되면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월 됐는데 마음을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 9월, 10월 되면은 연차를 쓰시거나 해서 일을 그만두시고 공부에 매진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세 번째 질문. 1차 합격 후 2차 준비 중에 보조원으로 일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9회 1차 합격 후 이번에 2차 시험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으로는 29회 동차 합격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게 시작한 탓에 2차 시험은 포기하고 1차 시험만 봤어요. 다름이 아니라 일하면서 2차 공부를 할 생각인데 가능하겠죠?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일할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과를 전공하고 오랫동안 신발 디자이너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은 정말 1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네요. 제가 취직한다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보조원으로서 급여는 괜찮을까요? 일을 하시면서 나머지 2차 준비를 하신다고 글을 남기셨네요. 저는 작년에 29회 동차로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진 10개월을 공부를 해서 동차 합격을 했거든요. 점수는 넉넉하게 남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제가 공부에만 매진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머리가 좋다고도 아니고 공부를 잘했던 스타일도 아니에요. 저희 이번 1차가 어려웠을 텐데 어려워서 2차 합격하시고도 1차 떨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1차를 합격해서 우선은 축하드립니다. 1차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아시겠지만은 공부에 매진을 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안 되는 죽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강한 의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땄었던 거고, 이분은 여성분이시고 나이대도 제 또래인 것 같아요. 30대 초반이신데요. 중개보조원을 하면은 좋겠죠. 지금 현재 공부를 하시면서 중개보조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합격을 했어요. 또 2차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면서 돈 좀 벌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비추예요. 왜 비추냐? 돈은 못 벌어요. 저도 이번에 합격하고 면접 여러 군데 봤는데 아니 일에 매진을 해야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일에 매진을 해요. 돈을 벌으려면 내가 한 만큼 벌어야 되는 건데 이게 비율제라 뭐 기본급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광고를 낸 것만큼 그리고 자기가 발로 뛴 것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고요. 공시법, 세법, 그리고 공법, 중개사법 이런 거 실무에서 간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해요. 인강으로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실무를 하면서 배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돈이 정말 필요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약간의 조언을 한다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라. 네, 이겁니다. 1차를 합격하시고 2차를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떨어지는 시험이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그럼 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럼 3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3년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처럼 어려운 공부를 3년 이상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따라면 한 번에 따버리는 게 낫지. 그냥 주어 들을 것만 들으시고 공부에 매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응원은 해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질문해도 될까요? 유유. 자격증 취득하면 대부분 창업하시나요? 직원으로 들어가면 월급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공인중개사도 경력이 중요한가요? 공인중개사로 근무 시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부분이 보람이 있나요?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이 적성에 맞을까요? 저도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이직 알아보고 있거든요. 저에게 잘 맞을까 걱정이 돼서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창업을 많이 하시죠. 제가 이번에 실무 교육을 받았는데 88명이 저희 실무 동기로 오셨어요. 29회 시험을 합격하시고 교육을 받으러 오셨는데 개업을 많이 하셨어요. 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수공으로 취직을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진 다 오픈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우리를 기다렸던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지금 29회 합격생들이 개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는 거예요. 알아보러 다니니까 이 사람들을 노리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개업을 하셨던 분들이 가게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권리금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권리금 받으려면은 이 직종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권리금을 주고 자기도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공인중개사 개업을 한다? 그러면 네, 이런 거 나머지는 본인들에게 생각을 맡기겠습니다. 낚인다고 보시면 돼요. 잘 알고 잘 둘러보고 그 입지 상권을 조사를 하고 하시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 타이밍을 노리는 지금 현직에 계신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이 계시죠. 권리금을 받아서 나는 나가겠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고민을 잘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거를 들었었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험은 하지 마세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이 흐름을 보고 그리고 오픈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도 일을 하고 싶어서 실무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실무교육은 유예기간이 12개월이거든요. 12개월 안에 일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바로 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던 거고,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하실 분들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직원으로 들어가면 월급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정해진 급여가 없는데 공인중개사 직원은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고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인데 비율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면접을 봤는데 수속기간이 있는 그런 사무소도 있고요. 수속기간이 있으면 6대4 정도로 해서 개공이 6, 소공이 4 이렇게 들어가고 로드 손님을 5대5로 가져가고 만약에 내가 광고를 해서 내 손님이 왔다 아니면 내 지인이 와서 매매를 해서 보수를 받는다. 그 같은 경우는 7대3, 내가 7, 개공이 3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로드 손님이 없는 단골 위주로 하는 그런 사무소가 있는데 오래된 사무소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자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매물을 소속 공인중개사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5대5. 처음에 계속 꾸준히 5대5 하다가 느껴보면서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는 거죠. 상가는 중개보수를 많이 받잖아요. 0.9%니까 권리금까지 해가지고 용역비까지 따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더 비싸거든요. 직원을 구할 때는 경력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경력은 상관없고 초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 사무소는 한 몇십만 원을 주면은 실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1년 정도의 실무를 배울 것을 거기에 돈 주고 일주일이면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배워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쌓아지는 게 경력이고 경력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면은 나이가 요즘에 어리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몇천 원짜리 뭐 과자를 파는 것도 아니고 몇만 원짜리 옷을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억짜리를 너에게 중개사에게 맡기는데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사고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긴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가 신뢰성 있게끔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라이센스밖에 안 되고 실무에 대한 경험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는 매매나 임대나 한 번을 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만큼 벌기 때문에 많이 뛰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고 광고도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부동산이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 찍고 네이버 블로그 하는데 광고라는 게 공인중개사에게는 제일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이 적성이 맞을까요? 활발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내가 이 중개 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손님들한테 이 매물 하나를 팔기 위해 브리핑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언변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장사를 잘해야 돼요. 저는 8년 동안을 판매를 해서 뭐 이런 억대 물건하고는 다르겠지만은 신뢰를 얻는 일이라면은 이 손님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카페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린 건데 저에게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댓글에 맞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꼭 눌러주세요.